동양과 서양 문화에서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동양 문화에서는 상징과 풍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용을 힘과 지혜, 번영을 상징하여 용의 이미지를 소지하거나 집안에 두는 것은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여깁니다. 또 다른 예로 빨간 봉투에 담은 홍바오를 축제나 특별한 행사 때 주고받는 풍습이 있는데 모두 행운과 좋은 운을 위한 풍습입니다. 동양은 관대함과 효를 중시하여 관대함을 베풀고 가족에 대한 존경을 실천하는 것은 좋은 카르마를 쌓는 방법으로 이는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한 부분은 집과 작업 공간을 풍수원칙에 따라 배치하면 가족 에너지의 흐름을 최적화하여 번영과 재물운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국 청나라의 황제 강희제는 특히 풍수와 상징을 중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금성에서 태어난 첫 청나라 제국의 군주이기도 한데 청나라의 성장과 안정에 큰 역할을 남긴 인물이며 8살에 즉위하여 61년간을 재위함으로써 청나라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황제의 자리에서 태평성대를 누린 가장 부유한 군주이기도 했으며 사치를 싫어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며 특히 백성을 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4명의 황후 등 총 64명의 후비와 영첩을 거느려서 청나라 황제 중 가장 많은 후궁을 두고 아들 35명과 딸 20명인 55명의 자식을 두었다니 대단한 체력이 소유자이기도 했었네요. 강희제는 용의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풍수를 중요시하며 평소 백성을 위한 덕치를 실천하여 하늘의 기운을 열어 그의 오랜 번영과 성공에 기여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백성들에게 직접 바치는 글을 남겼는데 한 가지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온 천하에 근심을 끼치고 한순간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천추만대의 우한거리를 남긴다. 강희제의 글은 종종 동양 문화권에서 재물운을 가지기 위한 좋은 사례로 종종 소개되기도 합니다. 반면 서양 문화권에서는 낙관주의와 긍정성을 크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긴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돈과 관련된 재정적 지식을 중요하게 다루며 돈 관리, 투자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려고 하며 홀로 서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탈무드나 카네기의 처세술 같은 필독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침서나 교육적 자료가 풍부한 이유이기도 하며 전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고 이웃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아를 잃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문화는 동양의 강희제가 역설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헨리 포드는 낙관주의와 혁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쌓았으며 이는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전략적 위험을 감수한 도전 덕분이었습니다. 포디즘이라 불리운 포드 회장의 경영 철학은 미래에 대한 공포와 과거에 대한 존경을 버릴 것, 경쟁을 위주로 일하지 말 것, 봉사가 이윤에 선행할 것, 값싸게 제조하여 값싸게 팔 것. 이와 같은 4가지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이른바 포드 시스템이라는 경영을 통해 기업이 곧 봉사기관으로 보는 경영이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포드식 경영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사회와 함께하는 길이 곧 하늘의 복운을 받는 길로 여긴 것과 같은 것은 동서양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양에서의 재물운은 가족과 조상 그리고 효를 바탕으로 하늘의 복운을 기원하며 풍수라는 자연 에너지와의 조화를 강조하고 서양의 마인드셋이나 평소의 교육, 사회봉사, 전략적 위험 감수와 홀로서기 등의 실천을 강조하는 좋은 면만 받아들인다면 재물운이 함께하는 부의 추월 차선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로 재물길을 확 트시고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